주의하세요. 이 사람은 도박 중독입니다. 돈을 잃고 집에 돌아올 때마다 아내와 아이들에게 그 돈을 가져갑니다. 아내는 두 아이를 위해 타협할 수밖에 없다. 청년이 집에 남은 $10를 모두 잃어버릴 때까지 아내의 삶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날 내 아내는 목숨을 걸고 강에서 물고기 2마리를 잡았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최후의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이 생선국을 부르는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워요.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칼에 베었습니다. 생선국에 특별한 음료가 추가되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두 자녀와 함께 행복을 누리며 천국에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집에 돌아왔을 땐 너무 늦었어요. 그는 땅에 떨어진 병을 보기 전까지는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딸은 아직 숨을 쉬고 있었고 청년에 의해 구조되었습니다. 30년 후, 그 청년은 이미 수십억 달러의 가치를 지닌 사람이 되었습니다. 뜻밖에도 그는 중병에 걸려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딸은 항상 그 청년에 대해 원한을 품고 있었습니다. 시앙, 당신은 다른 요청이 있습니다. 그는 수술서에 서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는 아버지의 산소 튜브를 무자비하게 빼내기까지 했습니다. 병상에 누워 죽어가는 아버지, 안타까운 눈물 흘렸다. 지금 이 순간, 그는 그 당시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스스로를 비난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신은 자비로우실 수도 있어요. 그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깨어날 때까지 기다려요. 나는 아내와 아이들이 내 주위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청년은 아들을 신나게 껴안았다. 하지만 아내와 딸은 너무 무서워서 몸을 떨었습니다. 벽에 걸린 달력을 보고 그제서야 나는 그것이 모두 사실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의 아내가 그를 떠나는 날이다. 아내와 아이들의 겁에 질린 눈빛을 보며 그 당시에도 그는 도박꾼이었기 때문에 그의 아내는 떨면서 남은 12안을 꺼내더니 쌀을 사달라고 부탁했다. 린 추안. 다시는 도박하지 마세요. 집에 12안밖에 남지 않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10를 들고 있는 청년은 몰래 맹세했다. 나는 이번 생에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온 가족이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그는 전생의 기억을 활용하려고 생각했다. 가족의 행복한 생활환경 조성. 갑자기 나는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그 돈을 모아 머리핀 200개를 새로 샀습니다. 이전 판매 경험에 의존, 머리핀을 다 파는 데는 1시간밖에 안 걸렸어요. 저도 32안이 넘는 순이익을 냈습니다. 그는 즉시 가족을 위해 생필품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은 모두 아내에게 맡겨 보관하세요. 이춘아, 또 도박할 거야? 내가 당신을 위해 아이를 키우고 당신을 인간으로 만들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너. 부인.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시는 때리지 않을 거예요. 이 돈. 마을에서 카드를 발행해서 얻었어요. 못 믿겠다면 내일 나한테 물어봐도 돼. 린 추아는 맹세합니다. 지금의 1분 1초를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다시는 당신이 비참한 삶을 살도록 놔두지 않겠습니다. 우츠행 아악시앙 자오주오는 국경절 연휴에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그 남자는 빌린 세발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었어요. 어장에 와서 큰 물고기 100마리를 도매했다. 그러나 그는 그 사람을 시장에 데리고 가서 팔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호텔 앞에 차를 주차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의 수술에 대해 매우 당황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누구에게 생선을 주어야 할까요? 그들은 식당 주인이 냄비 위에 개미만큼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연회가 곧 시작되려고 해요. 가장 중요한 메인 코스의 재료조차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때가 오면 주인이 그를 비난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때 웨이터가 와서 사장님에게 생선이 배달됐다고 알렸다. 사장님은 생선을 보낸 라우두가 드디어 생선을 배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옆에 있던 여자가 상사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킬, 생선을 사고 싶나요? 구입. 라우두가 당신에게 보내달라고 한 게 이거 아닌가요? 라우듀는 어디에 있나요? 그 사람과 당신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나는 당신이 말하는 라우듀를 모른다. 생선만 팔지만 버리지 않아요. 왜? 내 아내 말이 맞아요. 이 물고기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알고 보니 이 젊은이는 평생 전 오늘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식당에 생선을 배달하던 라우두는 생선을 배달하러 가던 중 사고를 당했다. 그러자 인근 마을 사람들이 몰려들어 모든 것을 약탈했습니다. 그의 물고기 수레는 꼭대기에 딱 맞을 수 있습니다. 상사는 상황이 긴급하다고 본다. 난 더 이상 별로 신경 쓸 수가 없어. 총알을 물고 모든 물고기를 높은 가격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1.5는 1.5이다. 요리사는 저울의 무게를 잰다. 저울의 무게를 잰다. 저울의 무게를 잰다. 젊은 사람. 100마리의 물고기. 총 무게는 415kg입니다. 여기 $622 반이 있습니다. 세어보세요. 한눈에. 그 소녀는 500위안 이상의 순이익을 냈습니다. 그는 또한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모든 돈을 아내에게 신중하게 주었습니다. 첫 번째 금단지를 가지고 청년은 양복점에 왔습니다. 마을 미인 링링도 찾았어요. 그녀가 자신의 아이디어에 따라 옷을 디자인하게 하세요. 그는 또한 그녀에게 자신의 새 옷의 모델이 되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스스로 말하다. 결국 나는 마지막 생애에 의류 제작자로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전생의 경험으로 이번에는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확실히 쉬울 것입니다. 마을 미녀가 새 옷을 입을 때까지 즉시 눈에 띄게 보입니다. 옷이 너무 예뻐요. 린 추안 씨,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이 어깨와 이 작은 허리를 보세요. 이거 입으면 부러워 죽지도 않을 것 같아요. 린 추안, 이 옷은 낡아도 되나요? 확신하는 그런 다음 청년은 그들을 지방수도로 데려갔습니다. 7성급 호텔로 바로 이동. 자신의 옷을 홍보하세요. 안녕하세요. 쉬 매니저님, 내 이름은 린 추안이에요. 냉시양 이 당신의 시간을 몇 분 정도 차지할 것입니다. 너 무슨 문제 있어? 그런가요? 나는 당신의 호텔이 반달 안에 문을 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내 최대 규모의 국제 호텔로 이미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제 생각에는 쉬 매니저는 기업 이미지 개선 방안도 고민 중이다. 그리고 머리를 쥐어짜세요. 청년이 11세기 생각을 표현했을 때 이는 기업이 사람 중심이고 관리가 핵심이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고객의 직관적인 인상으로 기업의 문화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소개는 즉시 관리자에게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좀 더 설득력 있게 그 남자도 즉석에서 자신의 디자인을 선보였습니다. 매니저님이 이렇게 과감한 디자인 스타일을 보고 내려놓을 수 없어 그 자리에서 결정. 회사 직원 150명당 한 세트씩 결정. 그런데 청년이 한 세트에 85위안으로 예약하려고 했을 때 또 망설이는 것 같더라. 결국 직원의 월급은 한 달에 50위안밖에 되지 않습니다. 책임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전국 어디에서나 이와 같은 유니폼을 찾을 수 없습니다. 단순한 옷이 아니다. 트렌드이자 문화죠. 당신처럼 쉬 매니저, 당신은 지적인 여성입니다. 당신만의 아름다움을 가져오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1, 3. 직업에 대한 통찰력. 옷으로 표현하다. 사람들에게 가장 직관적인 인상을 주세요. 그러면 당신은 더욱 자신감 있고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옷의 가치이다. 무지개 반귀 뺨 때림으로 매니저는 기분 좋아졌다. 즉시 협력에 도달. 인생 첫 큰돈을 가져가세요. 그 청년은 실제로 돈을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아내에게 주었습니다. 감동받은 아내는 눈물을 흘렸다. 주문을 완료하려면 청년은 마을 사람들을 모아 소규모 인터뷰 모드를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또한 높은 가격을 약속했습니다. 뜻밖에도 이 마을 사람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웃 간의 감정을 전혀 무시함. 그 수다 때문에 아내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작은 돈이 가족을 불행하게 만든다. 그만둘 가치도 없어. 그건 당신 말이 맞나요? 당신은 우리에게 각각 2달러를 더 줘요. 안녕하세요. 여기 오기 전에 우리 모두 동의했어요. 지금 돈 더 달라고 하는 건 좀 무례한 거 아닌가요? 링링의 말이 둥지를 틀었다는 사실을 모르셨나요? 즉시 몇몇 마을 사람들이 그녀에게 다가와 질문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저희도 고려 중이에요. 하지만 린 추안춘, 어쩌면 우리는 여기서 하루 종일 살 수 있을지도 몰라. 결국 나는 한 푼도 잃지 않을 것이다. 작업 프로세스가 잠금의 영향을 받을 예정입니다. 청년은 결단력 있는 결정을 내렸다. 두 팔을 들고 외쳐라.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하기 싫으면 지금 나가도 돼. 3조 5조개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두 발 달린 사람이 많네요. 최악의 경우엔 다른 사람을 찾아야 할 거야. 갑자기 마을 사람들이 겁을 먹었다. 원래는 문제만 찾고 월급을 더 주고 싶었어요. 이 사람이 정말 올 거라는 걸 보고 나는 즉시 항복했다. 내 아내는 그 쓸모없는 남자가 이제 너무 횡포하는 것을 본다. 빛나는 오늘 그 청년이 딸을 데리러 왔어요. 그런데 딸이 매점에 누워 TV를 보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뜻밖에도 새 그룹의 아이들이 실제로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우리 아빠가 말했어. 설날에 우리 가족을 위해 TV를 구입하세요. 그리고 컬러 TV인데 당신의 가족은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리 완유입니다. 내 아버지는 도박꾼이야. 하루 종일 널 때려. 엄마와 당신은 어떻게 TV를 살 여유가 있나요? 딸아이의 실망한 표정을 보며 그 청년은 앞으로 나서서 그를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바 리우의 딸이 저항했습니다. 내 딸이 물속에서 증오의 씨앗을 뿌리는 것을 막기 위해 그 청년은 그녀에게 대형 컬러 TV를 사주겠다고 횡포하듯 말했다. 자기야, 네가 날 싫어하는 거 알아. 맹세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쓰는 모든 돈은 엄마와 내가 힘들게 벌어온 돈이다. 당신은 저를 믿지 않는 그 사람 아버지가 전에도 당신을 그렇게 대했다는 걸 아직도 믿지 않나요? 이건 내 잘못이야. 아빠한테도 기회를 줘야지. 나도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세요.